그때 당황했던 그 5분, 10분 가지고 5년, 10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괜히 기운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검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실제 굉장히 위험한 심근경색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 책을 쓰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10년 넘게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니 이제 많은 고령 환자분들이 응급 상황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너무 늦게 오시거나 거꾸로 사실은 응급실에 오지 않아도 되는데 오셔가지고 고생하면서 오히려 없던 병을 키우는 사례를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그 사례를 볼 때마다 이제 안타까움이 점점 커져왔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응급실을 퇴실하시거나 아니면 병원을 퇴실하고 난 뒤에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똑같은 증상으로 더 안 좋아진 상태로 내원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경험할 때마다 이제 현장에서 환자 한 분 한 분 제가 붙잡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막상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다급한 마음에 제대로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응급 상황이라면 그때 당황했던 그 5분, 10분 가지고 사실 그 환자분의 예후가 5년, 10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평소에 오히려 안 아플 때 이 책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그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대비를 하신다면 진짜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충분히 더 좋은 결과와 더 좋은 치료 효과 그리고 재활 과정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고령자가 응급실을 찾는 가장 흔한 원인 탑3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 병원은 상대적으로 좀 중증 환자의 합병증이 많은 환자분들이 오시는 병원이고요. 그 와중에 고령자분들이 이제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다 보면 실제 별게 아닌 것 같아서 검사를 해보니 진짜 별게 아닌 걸 수도 있고, 이제 굉장히 위중한 상태일 수도 있는데, 항상 저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응급 상황을 생각할 때 세 가지 병이 제일 중요하다고 사실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가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뇌졸중이랑 똑같은 말이고요.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 중에 하나고, 세 번째 이제 낙상 관련된 문제입니다. 뇌졸중이라면 뇌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생긴 뇌출혈을 포함하는 말이고요. 이제 빠른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이제 제일 대표적인 말로 설명되는 이제 4.5시간 안에 뭔가 환자가 진단과 치료가 되지 않으면 환자가 굉장히 급격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응급 상황의 대표적인 이제 진단명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심근경색도 이제 심근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펌프 역할을 해가지고 전신에 피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지만 심근 자체도 조직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뿌린 피를 본인 스스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 혈관을 우리가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그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이것도 또한 골든타임이 있고 뇌혈관 질환보다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심근이 훨씬 적어서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을 저희가 90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90분 안에 진단과 치료가 돼야지 환자 예후가 괜찮다 이렇게 평가되는 질환이고요. 마지막으로 꼽는 낙상은 이 고령자분들이 뼈도 약하기도 하고 반사신경이 느리기 때문에 되게 사소하게 넘어지는 거에 큰 뼈가 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그리고 다른 뭐 쇼크 상태 때문에도 환자가 또 넘어지는데 그걸로도 또 다시 부러지고 깨지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다른 데에 비해서 고관절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외상성 뇌출혈이 생긴 경우에는 정말 정정하시던 고령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낙상 한 번으로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응급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각각 증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우선 뇌졸중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하고 쓰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숨 쉬고 의식이 깨어있고 이런 것까지 모두 관장하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다양한 부위에 어느 혈관이 막혀서 어떤 부위가 손상됐는지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합니다. 가장 흔하게 막히는 부분이 앞으로 뻗어가는 혈관이랑 옆으로 뻗어가는 혈관이거든요. 이를 병원 밖에서 선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 약자로 FAST입니다. 이제
한 가지씩 풀어서 설명드리고 어떻게 검사하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F는 페이스, 얼굴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보통 대칭적으로 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뇌졸중이 오게 되면 한쪽으로 감각마비나 운동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를 평가하는 방법은 눈썹을 강하게 찡그려 보거나 아니면 입술을 양쪽 끝으로 최대한 웃어보거나 아니면 이마 눈썹 주름을 접으라고 할 때 이렇게 대칭적으로 생기는 게 정상인데 비해서 뇌졸중이 생기면 한쪽 입꼬리만 너무 과하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한쪽 눈만 감기고 한쪽 눈은 덜 감기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얼굴의 감각은 이제 의심되는 환자의 눈을 감게 한 상태에서 손가락 2개나 아니면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감각을 느끼게 하면서 어느 한쪽이 덜 느껴지고 더 느껴지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 암인데요. 이건 비단 팔뿐만 아니라 다리를 같이 평가하면 되는데 뇌졸중이 온 사람들은 한쪽의 편측으로 마비랑 이제 운동 기능도 떨어지고 감각도 마비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평가하는 방법은 손바닥을 하늘로 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높게 들어서 유지하라고 하면 힘없는 쪽이 이렇게 한쪽으로 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애매하면 이제 양손에 주먹을 쥐게 한 다음에 꽉 잡아보라고 해서 악력이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고요. 다리에 대한 평가는 앉아서 시행할 때는 이제 다리를 무릎을 들어서 이렇게 90도를 유지해 보라고 하면 힘이 빠진다던가 아니면 환자가 누워있는 상황에서 45도를 들게 한 다음에 유지해 보거나 아니면 양쪽을 동시에 살짝 압력을 가했을 때 힘이 빠진 쪽 다리가 확실히 못 버티고 떨어지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쉽게 알 수가 있고 감각은 얼굴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눈을 감게 하고 양쪽 팔이나 양쪽 다리를 너무 세지 않게 가볍게 터치하면서 양쪽 감각이 똑같이 느껴지는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S, 스피치인데요. 이거는 말하는 능력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유창하게 말하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도 다 뇌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이 부위가 손상되면 첫 번째로 내가 하는 말을 따라해 봐라 하고 나는 서울 아산병원에 있다를 따라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명확하게 잘 못 따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볼펜을 가리키면서 요 물건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그 볼펜을 못 떠올리고 이렇게 말이 이렇게 뭉그러진다던가 아니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던가 이러면 이제 당연히 이상소견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고령자분들 중에서 청력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틀니가 없어서 원래 발음이 새시는 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T, 타임인데 요거는 뭐 다른 걸 테스트 해보라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face, arm, 그다음 스피치에 어느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오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라는 약자를 통해서 사실 거의 진짜 뇌졸중의 한 8, 90% 정도를 선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놓치는 한 10% 정도가 뭐냐면 대뇌를 공급하는 혈관 중에 뒤로 빠져나가는 혈관이 있거든요. 이게 상대적으로 두께가 이제 앞으로 가는 거랑 옆으로 가는 거에 비해 작기도 하고 사실 뇌경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는데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대뇌 뒷부분이랑 그 다음에 대뇌 아래쪽에 소뇌라는 이제 우리 균형 감각을 잡혀주는 그 역할을 하는 애가 있는데 그쪽 기능만 상실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FAS는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감도를 요새 좀 늘려보자 이래서 앞에 패스트 앞에 B이라는 약자를 더해서 B패스트라는 거를 이제 해보자는 이제 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B는 밸런스의 줄임말이라서 균형 감각을 이렇게 눈 감고 한 발로 서 있어 보라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는 I 그래서 시력 자체가 갑자기 내가 눈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데 물건이 갑자기 확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뇌졸중일 수 있으니 빨리 응급실에 가 보세요 라는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B패스트가 강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약자를 꼭 기억하셔서 만약 B가 기억이 안 난다면 패스트라도 꼭 기억하셔가지고 의심 증상이 나오면 본인이나 주변 분한테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근데 사람이 가슴에 심장만 있는 건 아니고요. 심장을 둘러싸고 폐가 있고 폐를 둘러싼 다시 막 그리고 막을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와 근육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깊숙이 들어가면 심장 뒤쪽으로 식도와 위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빠르게 열거한 모든 곳에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다 가슴 통증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이 뭔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전형적인 통증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슴의 정중앙 부분이나 정중앙에서 살짝 왼쪽인 그 심장이 있는 부분에 짓누르는 듯한, 아니면 누군가 막 쥐어짜는 듯한, 아니면 압박감이 굉장히 심한 그런 통증이 대표적인 양상이고요. 그 통증이 거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양쪽 팔이나 어깨, 목이나 턱, 심하면 등 쪽까지 이렇게 뻗어나가는 듯한 통증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전형적인 통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가슴 통증 외에도 사람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몸 안에 이제 교감신경 같은 게 활성화되면서 식은땀도 나고 구역감도 나고 어지러움증도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실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실신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길 때는 지체 없이 이제 심근경색 의심하에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한 가지 강조시켜드리고 싶은 점은 앞서 말씀드린 그 전형적인 증상이 오히려 안 나타나시는 고위험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 환자분들이 똑같은 고령자 중에서도 75세 이상의 초고령자들, 아니면 여성 환자분들, 그리고 특히나 당뇨병까지 앓고 계신 분들은 이 증상이 가슴 통증 없이 굉장히 비특이적으로 뭐 막연한 불편감, 아니면 뭐 쓰라림, 아니면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 엄청 다양한 그 가슴 통증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거 외에도 그냥 어지럽기만 하다, 아니면은 괜히 기운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검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검사해보면 심근경색인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응급실에서 일을 하다가 가슴을 쓸어내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제 기억으로 85세 정도 되는 그 나이 또래 굉장히 정정하신 할머니가 이제 밤에 TV를 보면서 과자를 드시다가 갑자기 이제 속이 쓰리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80평생 그렇게 속이 쓰린 적이 없는데 이제 불편하시니까 저희 병원 응급실로 갑자기 오셨고, 저도 이제 처음에는 식도 역류염이나 위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가 아니다, 나는 이 한평생 그랬던 적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검사는 해드리겠다라고 한 검사에서 실제 굉장히 위험한 심근경색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 할머니는 제때 엄청 빠르게 응급실로 오셨고 치료도 적절하게 잘 받으셔서 이제 제가 건강하게 퇴원하고 나서 오히려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메시지까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꼭 이제 그 기억하셔야 될 거는, 본인이 그런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초고령의 여성분이시고 당뇨병까지 앓고 계신 분들은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형적인 가슴 통증이 아니더라도 이제 심근경색이 뭔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응급실을 가셔야 될 것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그럼 각각 증상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세요.